특별기획 중독은 질병이다. 안녕하십니까? 유승훈입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알코올 중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성 음주에 대한 현황과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중독에 이르게 되면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멈추기 어렵기에 평소 고위험 음주 습관을 개선해 나가고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그럼 도대체 어떤 걸 중독이라고 해 하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 동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최일환 센터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코올 중독자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요? 네,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단명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불립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금단 증상, 갈망, 내성, 조절 능력 손상 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들을 포함합니다. 한 달에 몇 번을 마시느냐, 한 번에 몇 잔을 마시느냐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음주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단어 중에 내성, 금단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성이란 술을 계속 드시다 보면 효과가 줄고 그 때문에 마시는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금단이란 술을 중단하게 되면 나타나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불면이 생기든지 불안, 구토, 불쾌감, 손떨림 등 심리적, 신체적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하게는 경련이나 환각, 환청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알코올 사용 장애에 구체적인 원인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인은 다양합니다만은 크게 유전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을 말하는데요. 유전적 요인이 한 60% 정도라고 하고 여러 연구 결과에 따라 유전적 정보와 생물학적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심리적으로 즐거움, 긴장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음주를 즐기거나 술에 관대하고 허용적인 문화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알코올 사용 장애에 걸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대구에서는 그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이 알코올 사용장애 질환에 걸릴 확률이 12.2% 정도라고 합니다. 대구시의 성인 인구 약 한 180만 명 정도로 계산을 하면은 한 22만 명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알코올 사용장애는 25세에서 27세 이전에 한 50% 가까이, 48.8%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료는 50대, 60대가 되어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질환들도 조기에 치료할 경우 회복 확률이 더 높아지죠. 만성이 되어버린 뒤에 시작하기에 알코올 사용 장애는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네, 말씀에 따르면 10명 중에 1명이 이 질환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좀 놀라운데요. 알코올 사용 장애에 한번 걸리게 되어지면 회복이나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고 다시금 재발되어지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뇌에서는 일종의 흥분, 기분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거나 운동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쾌감같이 일상의 자극에서 나와야 되는 것들을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는 쉽게
쾌락 중추를 직접 자극하는 술을 복용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하지만 회복은 단순히 이 물질 하나 치료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복합적인 생활 습관, 사고, 환경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네, 앞서 알코올 사용 장애란 무엇인지 그리고 원인과 유병률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이해하기 쉽게 이런 증상들, 이런 신호들이 있으면 알코올 사용 장애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요. 네. 자기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조절하지 못할 때, 술을 끊어야지 하고 딱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불편해지고, 나는 괜찮은데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들이 건강이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술을 좀 그만 마시는 게 좋겠다라고 자주 본인한테 말하거나, 필름이 끊기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계속 먹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들으시고 저게 무슨 알코올 사용 장애냐, 틀렸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 알코올에 의존되어 있을 경우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알코올 사용 장애의 진단 기준보다는 저런 상태면 조심해야 하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그 예를 들어주시니까 더 이해가 더 쉽네요. 네, 오늘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일한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